총리님, 제가 본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대선 때 하고 인수위 때 좀 자주 뵀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좀 가까이 가기가 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선거를 같이 하고 인수위 때 보니까 굉장히 솔직하고 소탈하고 정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늘 두툼하고 촘촘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거기서 한국노총에 방문해서는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리께서 보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원님께서 보신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결단력이 대단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단력이 대단하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우조선 해양 협력업체 파업을 보면서 상당히 좀 만감이 교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대통령께서는 법과 원칙을 시종일관 강조하셨고, 또 대한민국 전체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파업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나서는 대통령께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단계 구조적인 하청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그리고 근로조건의 열악성, 이런 부분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들었습니까? 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총리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시죠? 지금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어느 시점에 가장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파업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그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상태를 말하자면 해결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작업장을 떠나도록, 그리고 필요한 협상을 계속 하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는데요. 그래서 노동부 장관도 현지에 가셨고 행자부 장관도 현지에 가셨습니다만, 노동부 장관께서는 끊임없이 이 문제는 노사 간의 협의를 좀 더 계속해야만 해결되는 하나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러나 현재 작업장을 점거를 해가지고 지난 5, 6년 동안 정말 고통을 겪던 조선 산업이 이제 바야흐로 어느 정도 좀 기지개를 켜려고 하는데, 이것을 현장을 점거해가지고 그 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진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전체적으로 법을 어긴다 하는 차원을 떠나서 경제적으로도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현재의 좀 불법적인 그런 상태를 우선 해결해 달라 하는 것을 두 장관님이 계속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던 상태는 일단 해결이 됐고, 후에 따르는 조치들이 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이중구조의 문제, 또 하청의 하청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임금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런 작업반을 만들어서 노동부 장관께서 더 도움을 줘가면서 협의를 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리님, 좀 실망스럽습니다. 우선 불법 점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법대로 취하하면 되는 거고, 총리께서는 우선적으로 이런 하청 구조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어떤 삶,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근로조건의 열악성,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우리가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좀 실망스럽고요.